한 섬이 두 나라로 쪼개진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일랜드라는 작은 섬에는 천년이 넘는 침략과 저항, 그리고 피로 얼룩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섬은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작은 섬에 새겨진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는 기록이 남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성 무덤 같은 흔적은 남았지만 이 초기 주민들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진짜 문화적 뿌리를 내린 건 기원전 중반쯤 도착한 켈트족이었죠. 이들은 켈트어와 철기 문명을 가져왔고 시간이 흐르며 게일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게일 사회는 수많은 작은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고 각 시족마다 추장이 다스렸어요. 전쟁도 잦았고 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드루이드가 종교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로마조차 이 땅을 정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쇠락하면서 바다 건너 브리타니아에서 기독교가 흘러들어왔죠. 5세기경 성 패트릭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건너오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세기 만에 섬 전체가 기독교화됐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신앙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문자와 학문을 가져왔거든요. 수도원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수도사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가 되자 아일랜드는 유럽의 학문 중심지가 됐고 켈스의 서 같은 화려한 필사본이 만들어졌죠. 이 수도원들은 암흑시대 유럽의 지식을 전파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는 곧 약탈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795년부터 바이킹들이 해안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탈만 하다가 나중엔 아예 정착해 더블린, 코크, 리머릭 같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들은 아일랜드 최초의 문명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과 연결되는 무역 거점이 됐죠. 더블린은 특히 커졌는데 노예시장으로도 악명 높았습니다. 바이킹들은 내륙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게일 추장들이 저항했고 일부 바이킹은 아일랜드 문화에 동화됐거든요. 1014년 클론타르프 전투에서 아일랜드 대왕 브라이언 보루가 바이킹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바이킹 세력은 약해졌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진짜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1169년 영국의 노르만 기사들이 한 왕의 분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상륙했습니다. 왕조 분쟁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은 오히려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이에 놀란 영국 왕 헨리 2세가 1171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일랜드를 영국 지배하에 뒀습니다. 노르만들은 성을 짓고 영지를 넓혔지만 완전한 정복은 실패했어요. 게일 추장들은 여전히 북쪽과 서쪽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만 영주들도 바이킹처럼 아일랜드 문화에 흡수됐습니다. 영국 왕실은 1367년 킬케니 법령으로 이들의 아일랜드화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15세기쯤 되면 영국 지배는 더블린 주변 페일 지역으로 축소됐고 나머지는 게일 문화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16세기 투더 왕조는 훨씬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1530년대부터 시작된 정복 작전은 종교개혁과 맞물렸죠. 헨리 8세가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면서 아일랜드도 개신교로 바꾸려 했지만 아일랜드인들은 가톨릭을 고집했습니다. 1541년 헨리는 스스로를 아일랜드 왕으로 선포했고 게일 추장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어요. 대부분은 거절했고 격렬히 저항했죠. 16세기 말 휴 오닐이 이끈 9년 전쟁은 게일 아일랜드를 지키려는 마지막 대규모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1601년 킨세일 전투에서 패배하며 끝났고 1607년 오닐과 다른 영주들은 유럽으로 망명했어요. 이걸 도주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국은 아일랜드 전체를 장악했고 17세기 초부터 대규모 식민지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1609년 얼스터 플랜테이션은 북부 지역 토지를 몰수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온 개신교도들에게 나눠줬어요. 1640년까지 얼스터에만 3만 명이 넘는 영국 정착민이 들어왔습니다. 대리는 런던 대리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정책은 개신교 토지 계급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톨릭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깊은 원한을 심었습니다. 1641년 가톨릭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1649년 올리버 크로웰이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드로이다와 웨스포드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가톨릭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1650년대엔 가톨릭 신자들이 소유한 땅이 10%까지 줄어들었죠. 17세기 후반에도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1685년 가톨릭 왕 제임스 2세가 즉위했지만 3년 만에 쫓겨났고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왕위 회복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1690년 보인 전투와 1691년 오그림 전투에서 개신교도 윌리엄 3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후 형벌법이 도입돼 가톨릭 신자들은 투표권, 공직, 토지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1700년쯤엔 성공회 개신교 소수가 나라를 지배했고 인구 대다수인 가톨릭 신자들은 소장노후로 전락했습니다. 게일 문화는 가난한 농촌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했죠. 18세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불평등은 계속됐습니다. 1700년대 후반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감받아 개혁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1791년 벨파스트에서 통합 아일랜드인들이 결성됐는데 이들은 종교를 넘어 모든 아일랜드인을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1798년 울프톤이 이끈 반란은 영국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지만 이 사건은 영국 정부를 충격에 빠뜨렸죠. 해결책으로 1801년 연합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일랜드 왕국은 사라지고 영국과 합병되어 연합왕국이 형성됐어요. 더블린 의회는 폐지됐고 아일랜드 정치인들은 런던 웨스트민스터로 갔습니다. 1829년 다니엘 오코넬이 가톨릭 해방을 이뤄냈고 가톨릭 신자들도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대기근이 모든 진보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1845년 감자 역병이 퍼지며 수년간 수확이 실패했고 영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845년에서 1849년 사이 100만이 굶어 죽었고 또 100만 명이 이민을 떠났죠. 섬 인구가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기근은 게일 사회를 거의 붕괴시켰고 영국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어요. 이후 수십 년간 아일랜드인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로 계속 떠났습니다. 19세기 후반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이 힘을 얻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1914년에야 자치법이 통과됐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됐습니다. 전쟁 중 20만 명 넘는 아일랜드인이 영국군에 복무했지만 1916년 4월 부활절 봉기가 터졌어요. 아일랜드 공화형제단이 더블린을 점령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일주일 만에 진압됐습니다. 처음엔 여론이 차가웠지만 영국이 지도자들을 처형하자 동정심이 커졌고 독립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1918년 선거에서 독립파 심페인이 압승했고 1919년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시작됐습니다. IRA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영국군과 경찰이 맞섰죠. 매복, 암살,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1921년 휴전이 선언되고 협상 끝에 앵글로 아일랜드 조약이 체결됐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섬이 분할된 겁니다. 남부 26개 카운티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됐고 북부 6개 카운티는 북아일랜드로 영국에 남았죠. 조약은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을 분열시켰고 1922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웠고 결국 찬성파가 이겼어요. 마이클 콜린스는 1922년 암살당했습니다. 남부는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출발해 점차 영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나갔습니다. 1937년 헌법으로 이름을 아일랜드로 바꿨고 1949년 공식적으로 공화국을 선언하며 영연방을 탈퇴했죠. 반면 북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이 지배하며 가톨릭 신자들을 차별했습니다. 투표권, 일자리, 주택에서 불평등이 만연했어요. 1960년대 가톨릭 신자들이 평등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지만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폭동이 일어났고 이게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30년간 북아일랜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군이 투입됐지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을 점령군으로 봤어요. 1972년 피해 일요일에 영국군이 비무장 시위대 13명을 사살하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임시 IRA는 아일랜드 통일을 위해 싸운다며 폭탄 테러를 벌였고 충성파 준군사 조직은 영국과의 연합을 지키려 했죠. 민간인들이 교차 사격에 희생됐습니다. 북아일랜드뿐 아니라 영국 본토와 남부 공화국에도 폭력이 퍼졌어요. 수십 년의 피로 끝에 1994년 IRA가 휴전을 선언했고 충성파도 따랐습니다. 다자간 평화회담이 열렸고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이 체결됐어요. 이 협정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남되 주민들은 아일랜드나 영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벨파스트의 권력분점 정부가 설립돼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통치하게 됐죠. 이 협정은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21세기 아일랜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부공화국은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 유럽 최빈국에서 최북 중 하나로 탈바꿈했고 북아일랜드도 관광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섬은 두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협력과 평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일랜드는 이제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된 섬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만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아일랜드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